윤겸 전문가 지정학적 시즌2 자율주행 주류 관련주를 주목하자. 지정학적 리스크 하면 또 우리나라인데 전 세계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빠져버렸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참 별로 달갑지 않은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코멘트에 지정학적 시즌 2하고 이제 물음표를 남겨놨는데요. 이제 그 물음표라는 게 이제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뜻에서 물음표 남겨놨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미중 간의 또 신경전이 무역 분쟁 또 플러스 이 지금 대만 문제 가지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. 또 이제 중국이 자꾸 치고 올라오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탈세계화도 있고요.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신경이 또 곤두서 있고 이게 한번 또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뭐 기선을 제압해야겠다라는 이제 부분이 또 나온 것 같습니다. 또 민주주의 관련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긴 한데요. 여하튼간에 이제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그다지 크게 충격적으로 소화하거나 그러지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러우 전쟁도 뭐 악재가 거의 다 이제 반영됐고 또 이런 뭐 이제 대만 방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정도 가지고는 충격이 그다지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. 그러니까 좀 다행스럽다라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이슈 한번 나오면 또 크게 시장이 요동치고 그랬는데요. 그다지 이렇게 별로 큰 충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거 관련돼서 또 이제 관련 종목인 히토류라든지 방산주는 또 관심 있게 좀 더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.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가계부채가요. 16조 1,500억 달러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. 뭐 거의 상상을 초월한 천문학적인 수치인데요. 거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주택 수요 그 대출이 급증을 했다는 부분하고 또 미국 그 직장인들도 카드 빚에 지금 허덕이고 있다. 또 미국 직장인들 이제 급여 받으면 다음 달 급여 받기 전에 이미 뭐 다 소진되고 직장인들의 60% 70%가 다 다음 달 급여 받기 전에 다 없어지는 다음 달 급여 구경도 하기 전에 다 사라진다. 그러니까 미국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나 직장인들 뭐 사람 살아가는 거는 또 매한가지가 아닌가 그런 부분인데요. 이런 부분이 좀 안 좋게 나왔지만 또 증시에 그다지 크게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런 악재 부분이 이렇게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어도 크게 증시가 요동치거나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는다. 그러니까 이번 달은 좀 다져가고 있고 이렇게 맷집도 좋고 세계 증시 우리 한국 주식 모든 증시들이 보면은 이런 악재는 다 소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표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연준 그 인사뿐 아니라 이제 미국에 관련된 인사들이 이제 발언들이 나오는데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. 약간 혼조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.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원유 곡물 원자재들이 많이 좀 이렇게 조금 내려왔습니다. 10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좀 정점을 찍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유도 좀 내렸고요. 곡물가도 조금 안정되고 우크라이나 또 곡물 수출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증시에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아닌가. 그래서 이런 미증시라든지 전반적인 세계 증시를 봤을 때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크게 더 하락하진 않고 여기 견조하게 버텨주면서 다지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토대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. 한 가지 이제 중국 증시를 좀 봐야 됩니다. 중국의 홍다그룹 뭐 3천억 달러 되는 부채가 지금 뭐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대두가 돼 갖고요. 지금 중국 경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. 이런 건 좀 우려스럽다. 이게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데 부동산이 만약에 터진다면은 상당한 중국 같은 경우 내수라든지 여러 가지 진작에 위해서 각종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동산 문제가 좀 유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은 문제점이 아닐까 생각되고요. 우리 증시로 돌아가고 지금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또 이런 이제 신경전이 지정학적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관심주를 또 지켜봐야겠다. 방산주 부분은 또 지속적으로 주목하면서 물론 이제 등락이 약간 그 안에서 오고 가겠지만 그래도 계속 관심 주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. 전기차 부분에서 이제 국내 LFP 배터리 쪽을 갖다가 또 이제 우리 국내 전기차 관련 업체들이 또
또 개발 및 또 주력으로 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관련 배터리 관련주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코로나 지금 환자가 11만 5천 명대 또 육박해서 이게 좀 확산세가 좀 멈추지 않는 더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관련주라든지 또 이게 또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이제 코로나-M RNA 그 백신이 성공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을 좀 유심 있게 또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오늘 제가 오늘 관심 섹터로 봤던 거는 이제 중국의 선진시에서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죠. 중국 선진시에서 이제 중국이 자율주행 레벨 4단계를 갖다 허가를 했습니다.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. 빨리 이제 우리나라도 중국과 같이 좀 빨리 이제 정부에서 당국에서 이 레벨 부분을 갖다 올려가지고 허가를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. 하반기에 물론 이제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,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차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. 퓨런티어하고 모트렉스, KEC를 좀 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좀 분석하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. 최근에 이제 거리 제한으로 인해서 또 날씨도 풀리고 그래서 여름이다 보니까 주류 업체들이 실적이 좀 좋아졌다. 그래서 요 관련 또 요 틈새 시장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롯데칠성하고 한국알콜, 하이트진료 관련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이런 틈새 관련 종목도 유심히 좀 보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시황 코멘트 여러 가지 증시 상황과 관심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